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미국 연구실장 김완규입니다. 최근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이 왜 호주 떼기를 강화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또 이것이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1개월을 앞둔 바이든 신정부는 국내적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경제 회복, 그리고 갈갈이 찢겨진 미국 사회의 치유와 통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가 바이든 신정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미국 우선주로 실시된 미국의 이상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앞에 놓인 이러한 도전을 잘 인식하고 지금은 치유와 통합을 할 때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고 망가진 동맹을 재건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해 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향후 대정적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연합을 이루어 법의 지배,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으며, 이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 대응이 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의 대정책이 신정부 출범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 도전은 바로 중국의 호주 때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호주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어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4월 호주가 중국에게 코로나19 발현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호주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호주가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인권 탄압에 대한 비난 등을 계속 이어나가자 중국은 호주산 보리, 목재, 석탄, 랍스타 등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호주산 와인에 2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호주 정부에게 호주가 그동안 취해왔던 화해 오제 배대 등 14개의 반중회기 리스트를 전달하면서 중국은 화가 나 있다,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은 기꺼이 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겁박에 모르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호주 가치와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중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주 단호한 의지에 대해 중국은 12월 1일 공산당 교환지 글로벌 타임지 사설을 통해 호주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에 경세화되어 있으며 미국의 반중 정책들을 추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편에 서면 대가를 칠 것임을 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호주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소년 목에 칼을 대고 있는 합성 사진을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호주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또 호주가 주호주 중국 대사를 소환하여 가짜 사진에 항의하는 등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호주 경제 제재와 가짜 사진 트위터 제재 등 전방위적 강압 행위에 대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비난하면서 호주산 상품 구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방 국가들은 침묵을 유지한 채 중국과 호주 간 분쟁의 틈새를 타서 호주 대신 중국에 석탄, 와인, 해산물 등 자국산 상품을 팔아 실속을 차리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호주 떼기를 계속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중국이 노르웨이의 판체제인사 류샤오보 노르웨이 평화상 수상에 대한 연어 수입 금지, 일본은 중국어선 나포에 대한 히트로 수출 금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한한령 등 정책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 것을 들어 단순히 호주 코로나19 발현 조사 요구 등 중국의 비를 건드린 데 대한 징후로 생각했습니다. 즉, 너희는 중국의 권위주의 비준에 맞춰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민주주의 국가들한테 보낸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의도가 바이든 신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바이든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
중국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바이든 신정부 동맹 재건을 사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아 경제제재에 가장 취약한 호주를 타겟으로 하여 뽐보기로 호주를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 때리기를 통해 카나다, EU국가, 아태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 등 서방의 민주국가들에게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여 민주적 연합을 결성할 때 이에 동참하면 호주처럼 중국의 제재를 바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의지는 앞서 말한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즈의 사들뿐만 아니라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1월 23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에게 바이든 신정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경고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호주 때리기는 중국에게 국제사회 내 반중 정서 확산을 통한 중국 경계론이라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14억이라는 중국 시장을 놓치기 싫어하고 또 중국과 호주 간 분쟁의 침묵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관계란 일반적으로 양자관계가 우선이어서 중국과 1대1로 맞붙을 경우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중국과 호주 분쟁 간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 사드를 배치하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 옹호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였고 정부는 오히려 한국의 방위 분담 인상 요구 및 한미 FTA 파괴 위협을 가한 등 미국만 믿었던 한국이 공공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아주 상실했으며 이러한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이 중국의 호주 때리기가 효과를 내는데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한 바이든 신정부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는 데 대외 정책에 최우선을 줄 것이며 이를 위해 트럼프로 인해 주최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에서 호주를 구할 때 미국의 신뢰는 급속히 회복될 것이며 바이든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합의 결성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사드 사태 때 한국을 수수방관한 것처럼 호주를 수수방관한다면 국제사회는 미국 편에 서기를 주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은 세력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그에 따른 공세적 대정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호주 때리기는 바이든 신정부 대정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 세계는 곧 출범할 바이든 신정부가 호주 중국 관계를 어떻게 다뤄낼 것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국 호주 때리기가 바이든 신정부 대정책의 시험대가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이 큰 많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